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대구 수성갑에 왔습니다. 수성갑. 제가 이번 총선 시작되면서부터 사실은 그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 하면서도 주호영 같은 사람은 용퇴해야 된다, 또 험지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여튼 뭐 미련스럽다 할 정도로 버티면 된다는 전략 하나로 일관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주호영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호영, 당의 또 혁신위의 권유를 완전히 개무시해버린 이 주호영을 응징하기 위해서 제가 수성갑 정상환 후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주호영과 정상환 후보 간의 2자 경선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정상환 후보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에요. 네, 대구 수성갑입니다. 한 서너 달 전에 이번 4.10 총선이 이제 막 시작될 때요. 그때 당에서는 김기현이 아직 대표로 버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김기현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뭔가를 그래도 변화하고 혁신한다는 거를 폼을 잡으려고 구성했던 게 이뇨한 혁신위원회입니다. 네, 이뇨한 혁신위원회 이뇨한 위원장이 김기현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질 않고 진짜 혁신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의 과정을 거쳐서 김기현도 물러나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는데, 그때 이뇨한 위원장이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최소한 몇 사람은 물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최소한 몇 사람은 물러나야 된다 그럴 때 장제원이 주호영이를 직접 거론했거든요. 그 장제원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고 김기현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호영입니다. 이 주호영이가 바로 이 지역 수성갑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5선이나 했는데 무슨 욕심이 더 있는지. 그래서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물러났으면 좋은 꼴이라도 막판에 볼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밀어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선 후보입니다. 여러분, 정상환 후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설명이 거창했나? 예. 우리 저 4년 전에도 이렇게 대담도 하고 함께 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살이 좀 홀쭉해졌어요. 왜 그래요? 아무래도 그물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부담과 또 제가 승리해야지 네. 대구 정치판이 개혁이 되고, 그렇죠. 또 수도권 선거에도 이 대구 경북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저 개인도 중요하지만 네. 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도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깨가 무겁다 보니까 예. 목소리도 좀 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유권자들 많이 만나고 또 전화도 통화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전반적인 기류는 조영 의원에 대한 그 실망, 네. 그리고 또 주 의원에 대한 너무 당을 위해서 이제 좀 희생을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주 의원이 이때까지 뭐 했노라는 또 그런 불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은, 유권자들은 이번에 당이 좀 승리해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 공천에서 현역 의원들이 별로 컷오프되지 않고 지금 다 경선에 이제까지는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대구 경북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상 현역이 올라오게 되면은 설령 조금 다소 페널티를 안 넣는다고 해도 현역이 절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풍토 속에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 정상환 후보 말씀하신 대로 공천이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 영남권은 앞으로 경선을 하는 지역이나 경선을 할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영남권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늦을까? 우리가 선거 시작될 때부터 영남권이 대대적으로 인적 쇄신을 해서 새정치 개혁의 어젠다를 선점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수도권까지 밀고 올라가야 이길 수 있다 이랬는데, 가장 먼저 쇄신하고 혁신돼야 할 이 영남권이 공천이 제일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정에는 정말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인데 진짜 쪽팔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7년 전에 이 배신자들한테 대통령을 뺏겼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저 좌파들이 설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먼저 영남권의 인적 쇄신을 단행해서 컷오프되는 현역들이 임기는 5월 말까지니까 이것들이 그 사이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지금 최대한 늦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어떻게 그 내부에 그런 이 배신의 분란이 겁이 나가지고 청소해야 될 거 청소 못하고 쇄신해야 될 거 쇄신하지 못하고 맨 마지막까지 지금 미뤄뒀다는 뜻이니까 이거 정말 우리끼리지만 쪽팔리지 않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정치 현실이니까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자유파 정치인들을 대거 배출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상환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대구가 바뀌었다, 대구가 변했다는 거를 뭐 여러 가지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수성갑에서 정상환 뽑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정치라는 건요, 설명이 길어지면 재미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딱 보여주고 한두 마디 말로 그 메시지로 다 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수성갑의 지역 주민들이나 이 지역의 당원들의 두 어깨에 그 대구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무겁게 얹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 수성갑을이 대구의 강남이라고들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주호영이 5선을 했지만 뭐 별로 해놓은 게 없다, 주호영 피로감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주호영 의원이 이제 5선을 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그동안 경선을 한 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호영 의원의 또 역량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유권자들의 어떤 냉정한 그런 판단, 심판을 통해서 네. 성장을 해 왔었어야 되는데 공천을 받아서 또 쉽게 선거를 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냥 뭐 공천을 받으니까 찍긴 찍어주는데 어쩔 수 없지. 여기서 더불어민주당한테 국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 흔쾌히 우리 지역에 인물을 한번 키워보자는 그런 막 공감대 기운이 막 생겨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체념하듯이 그냥 또 그렇구나, 또 공천 받는구나, 그렇게 찍은 분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우리 정상환 후보가 이 수성갑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면 이 수성갑을 확 바꿀 무슨 그런 어떤 계획이나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수성구의 어떤 문제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 키워서 남 주는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성구가 교육이나 문화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강남 못지않은 그런 최고의 인프라와 그런 열정들이 있는 도시입니다만은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없다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계속 떠나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구 출신뿐만 아니라 외지인,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외국인들까지도 대구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생활 경제 중심 도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생활 경제 중심 도시가 되려면 이 교류가 많아야 됩니다. 외지 외국과의 교류도 많아야 되고, 또 이 안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래야지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는데, 지금 수성구의 문제는 계속 좀 정체되고 또 나아가 침체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은 시간이 갈수록 더 돌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그 13개 그 공기업이 대구에 와 있는데 그 의무 고용 비율이 30%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작년인가 발표하면서 43%다 뭐 이렇게 발표했지만 거기에는 통계적으로 기간제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허수들이 있습니다. 이게 명실상부 저는 50%까지 고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프랑스의 스타시온 F를 본떠가지고 글로벌 청년 창업 허브 클러스터를 이 수성구에 유치해서 그 스페이스 K를 유치해서 이 대구가, 이 수성구가 다시 한번
젊은이들로 좀 북적거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 뭐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이제 그 국민의 대표로 국정에 참여하시잖아요. 특히 집권당 의원이 되기 때문에 입법 활동이나 의정 활동 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보좌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정상을 후보는 그 국회에 진출하면 어떤 의정 활동과 입법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제가 이제 변호사로 있으면서 지난 대선 전에 대장동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을 당을 대리해서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걸 예.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네.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고발하는 거면 네. 당연히 서울에서 해야 되죠. 서울에 그렇죠. 뭐 똑똑한 예. 사람이 없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대구에서 이거를 고발하고 가서 또 올라가서 조사를 받고 이래 했던 거는 그래요? 예. 이게 변호사들이 조금 부담을 가진 겁니다. 아하, 이게 예.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고발한 변호사 네. 이제 밥줄 끊어지지. 쉽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들 조금 이제 꺼려 하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예. 당선돼 갖고 우리 정상한 후보 살렸네. 저도 일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에서 지방에서 두 건 다 이걸 고발하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그 보통 그거는 저 캠프에서 법률 자문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당 입장에서는 네. 고발을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는 없으니까 아하, 예. 조금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의 어떤 이제 명성도 네. 네. 있으면서 아하.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도 깊이 있게 좀 밝은 사람이. 예.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사건 제가 고발하면서 처음에 애초에 당에서 그 기대했던 것보다도 제가 더 많은 내용을 고발했고 아하, 예. 그것들이 사실 제일 초창기에 기소가 되는 네. 네.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제가 역할을 했다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뭐 다음번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더 공천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이런 관점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네. 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이 탄탄대로의 성장의 길에 가야 되는데 지금 갈림길이지 않습니까? 네. 장기 침체의 늪으로 들어가느냐 다시 한번 틀어서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음번 재선 생각하지 않고 네.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제가 그 후보들 만나보면 선거 전에는 그런 말씀 하는데 들어가 놓고 나면은 바로 재선부터 각서를 써요. 재선 도전 안 하겠다고 각서를 써요? 아니 그건 안 되지. 그 참정권 제한하는 거니까. 의정 활동 잘하면 더 보내줘야죠. 알겠어요. 제가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뭐 대구가 뭐 고향이기나 진배 없는데 제가 대구에 올 때마다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보수의 심장 그러잖아요. 예, 보수의 심장. 예. 근데 배신자 소굴들이야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동구 갔다 왔거든요. 동구 갑을. 그 전부 배신자 똘마니들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도 그래 여기도. 주호영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진짜 큰 책임이 있는 자 아니에요? 이거 응징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응징하실 거예요? 저 종북 주사파들과 싸우기 전에 내부의 배신자들부터 척결해야 된다니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리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때까지 네. 본인 이미지를 잘 만들어 왔고 그렇기 네. 때문에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이제 여당의 의원이다. 민주당이 제일 믿는 국회의원이라고. 예, 뭐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아무리 합리적이고 또 균형 감각이 있는 것도 좋지만 때가 되면 중요한 때에는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 저는 주호영 의원 경우에 제가 몇 차례 이제 텔레비를 보면 국회에서 예. 의장으로서 상임위나 뭐 의장, 청문회 의장 하면서 네. 이게 단순히 어떤 여야 간의 의장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네. 당의 입장을 좀 반영해 줘야 될 그때도 안 나서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본인이 막 탄핵을 찬성하고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국가인권위원회 네. 새누리당에서 추천해가지고 상임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예. 그 차관급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처음 갔을 때 인권위 직원들이 굉장히 걱정했다 그래요. 제가 네. TK에 검사 출신에 야, 이 큰일 났다. 근데 나중에 저는 이제 직원들하고 잘 지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권 운동가들이 왜 당신들이 정상환이를 그렇게 옹호하느냐 하니까 직원들이 정상환 위원 보수적인 사람 맞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진정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권위원회에 있을 때 탄핵 그 무렵에 제가 임원들 직원들하고 식사하면서 저 탄핵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상환 위원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때 80%가 탄핵 찬성하는 상황에서 예. 제가 반대한다 하니까 네네. 아니 왜 반대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박 대통령이 뭐 잘했고 잘못했고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런 중차대한 거를 이걸 광장의 함성으로 이걸 밀어붙인다는 예. 이거는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네.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고 법치주의의 후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꼭 이번 선거에서 주호영 의원을 이겨가지고 대구의 자존심을 한번 예. 회복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서 우리 정치에 우리 사회의 종북주사파들 완전히 척결하고 난 다음에는 혹시 우리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중도파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중립이다 중도다라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호시탐탐 북한과 연계해서 지금도 이 공작 벌이고 있는 저자들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중립이 있을 수 있어요? 자유우파냐 아니면은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자냐 이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겉으로 무슨 신사인체 양반인체 폼 잡아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대통령이 감옥에 끌려가고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부터 퇴진시키겠다고 촛불 들고 나오는 저 정북 주사파들한테 제대로 된 대응 하나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진짜로 진정한 자유파, 전투력 있는 자유파, 그러나 품격 있고 그런 양식 있는 그런 전투력 있는 자유파를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들여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성갑 지역의 정상환 후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수성갑은 역대 중앙에 이미 정치적 거물들이 쉽게 공천받아서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수성갑의 유권자들이 키우고 유권자들이 믿고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수성갑에서 뽑혀가지고 대구 경북을 대표할 만한 그런 정치적인 인물로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를 꼭 선택해 주셔서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수성갑을 대표하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을 한번 키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그런데 대구가 바뀌었다는 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수성갑이 바뀌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성갑에서 정상환 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